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오전 6시 31분입니다.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목요일에 고점에 대한 방송을 드리고, 비트코인이 약 6만 달러, 약 10% 이상 정말 큰 조정을 좀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또 반등을 또 주고 있습니다. 반등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에서 반등이 또 그럴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악명 높은 이오스도 좀 반등을 조금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공방분들에게는 더 디테일한 시황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일단은 또 큰 브리핑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좀 더 올랐어요. 그죠? 미국의 경기가 좀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쪽에서는, 뭐, 6월에 3번 할 거다. 어떤 쪽에서는 한 번 할 거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좀 오르면서, 뭐,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스러운 건지, 코인 시장의 김프도 조금 빠졌고, 안정화가 되었다. 김프 빠진 건 금반적으로 기분 좋은 소식이니까, 그죠? 엔화는 좀 오히려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반등을 조금 했네요. 그래서 엔화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글로벌한 그 규모에서 우리가 이제 엔케리 청산이라던가 이제 그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주식 청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약 3천조 원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3천조라면은 사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 물량들이 이제 그러니까 돈이 풀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주식들이 풀려 나온다는 거지. 락업 해제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장에 충격이 없겠건 천천히 하겠지만 어쨌든 상방 압력을 거슬릴 수 있는 좋은 부분이고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은 사실 이제 금리를 인하를 준비하고 있고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당시에 일본이 금리가 0.5 그리고 미국이 5.25였는데 지금은 비슷하죠. 지금 일본이 금리가 0이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그 인케 청산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었었는데 결국은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약 반토막 이상의 조정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게 나올 것이 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과 비슷하니까 우리가 시드를 관리를 좀 해두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이 가시화가 되면서 뭐 이슈가 터질 거예요. 그때 도망가시면 돼. 그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간다 하면서 몰빵하고 막 그렇게 대출받고 이러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참 안타까운 거지만 작년에 이런 말 할 때는 작년에 싸다 할 때는 사라 할 때는 뭐 관심 별로 없어요. 그죠? 저희 단톡방 분들은 다 오래되셨던 분들 3년 4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코인 맨날 보시는 분들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주변 사람들은 더더욱 관심 없겠지. 그죠? 지금도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씩 오고 있지만 그분들도 한동안의 수익은 즐기고 나서 빠지는 게 분산장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넘어갈게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반등을 상승을 더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시나리오 여러 개 그려드렸던 것 중에서 한 번 더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좀 그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싼 가격이면 확실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엄청나죠. 그죠? 엔비디아가 요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얘가 엔비디아에서 제가 그 에코프로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에. 그죠? 네, 저 지금도 동의합니다만 이런 모습일 때는 빠질 때 이렇게 해서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하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는 여기 좀 차트 이탈됐죠. 요 정도 흐름이 하나 있거든요. 요 흐름을 계속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무조건 좋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확실하게 여기서 한번 물량을 떠넘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떠넘겨도 얘가 워낙에 대형주고 워낙에 지금 AI라는 이슈가 강력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나오고 이만큼 한창 더 2배 가까이 더 올랐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간다는 것은 사실 얘네들이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주가를 올리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들이거든. 물론 이런 대형주는 사실 단일 세력으로 못 움직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고점 패턴이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죠? 여기가 추세가 지금 이제 보면 확실하게
이제 느껴야 될 부분들이 추세가 강해졌었다가 지금 약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나중에 얘가 이탈되었을 때 아마 사단이 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이탈될 거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인 흐름, 단기적인 흐름에서 뭐 4월, 5월, 4월 하순 우리가 비트코인 고점과 같이 맥을 함께하는 부분이죠. 제가 4월 달에는 반감기가 존재한 비트코인 반감기 그때 나오거든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조정이 좀 보여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반감기를 이제 그 정점으로 움직여질 텐데 요것도 지금 요 녀석도 그거랑 맥을 좀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걱정 크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요 추세가 이탈될 때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그래서 요 봉우리를 만들러 갈 가능성이 지금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는 코인 쪽에서 받아서 수익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나스닥도 좀 그렇게 스포츠피도 고만고만하고요. 죄송합니다. 항생지수도 뭐 나쁘지 않네요.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프레스 코인입니다. 코인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똑같아요. 비트코인 지금 이게 되게 비슷하거든. 자, 요 자리죠. 6만 1천 정도.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반등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이게 피보나치 비율을 갖다 대면서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가 꽤나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5에 대한 되돌림이기도 하면서 전체 상승에 대해서 38.2에 대한 타점이기도 하죠. 여기인가요? 여기 잡아야 되겠다. 그쵸. 38.2에 대한 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38.2라는 것은 추세가 망가지지 않는 거리, 계속 가는 방향에 대한 저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신 없었지만 어쨌든 요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 제가 매수 단타 시향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못 잡았었거든요. 못 잡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못 잡은 분들이 계셔서 여기서 다시 한번 단타 시향을 내게 됩니다. 하나로는 9,300만원 정도가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 여기에서 오후 4시 정도 되죠. 토요일 오후 4시, 밑에가 일요일이니까 토요일입니다. 3월 24일, 23일이죠. 증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타를 좀 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3월 오후 4시 요 정도 됩니다. 그쵸? 9,300, 9,4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요 장나 자리. 9,500 정도까지만 보자 그래서 9,560까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서 손절가 깨지 않고 9,200원 손절 잡았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 상승 돌파 중에 있습니다. 돌파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점 자체를 이런 자리를 잡아내는 거야. 이런 자리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확률이 굉장히 높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 약간의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물론 대규모 파동에서는 3시간 차트 보시 좀 이상하네. 대규모 파동에서는 우리가 상승이 좀 많이 진행이 됐고 비싼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월봉상은 좀 비싸단 말이야. 근데 얼마나 더 비싸질 거냐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좀 치워버릴까? 책 만들 때 쓰던 건데 이제 치우자. 얼마나 더 비싸질 거냐가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타점이 보이면 진입을 하는 겁니다. 단타는 원래 그런 거예요. 바로바로.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타점을 지나갔고, 우리가 이번 관점에서는 이제 발판을 치울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지나갔고 실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A, B, C에 대한 가능성, 바로 빠질 가능성과,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지금 반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A, B, C를 주고 다시 이렇게 빠지는 가능성.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크게 봤을 때 또 A, B, 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가능성 A, B, C
이게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PC로 바로 빠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지면 이제 더블 콤보 형태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여기 이제 하모닉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7만 달러가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맥시멈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수렴 형태의 진행이 되다가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어찌됐건 저쨌든 간에 이게 좋기 때문에 섹션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살짝 넘어갈 때 요때 들어갑니다. 요때 실제 시간과 내가 거 보여드렸잖아요. 오후 몇 시였죠? 오후 3시 됐죠. 요때 요 첫 번째를 보고 들어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요 추세를 돌파하는 거죠. 요 추세를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살짝 다시 들어가는 거 보니까 다시 대응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요 하얀색 선 있죠. 얘가 이탈되면은 이게 반등과 짜리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메인으로 잡으세요. 저점 손절이 아니라 얘를 메인으로 잡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시면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A, B, C에서 67,000불에서 또 정체가 또 대선을 꺾일 수 있는 부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뭐라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되게 섬세하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가 꺾이게 되면 다시 갈 거냐 빠질 거냐, 여기서 결판 여기서 나겠지. 그럼 다시 여기서 좀 정리해주고, 다 파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 말 하면 옆에 들고 뒤통수 때려버리고 싶어. 그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고, 그리고 그 비중도 조절해서 들어간다고. 잡았고 먹었고 잡았고 먹었고 잡았고 또 먹고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줄여서 하면 되지, 리스크를. 그죠? 그럼 여기서는 몰라. 여기서는 이렇게 돼버릴지도 몰라. 그럼 여기 67,000과 70,000불 정도의 포인트가 있겠죠?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어찌되었건 저찌되었건 간에 우리는 언제 판다? 요게 이제 좀 중기적 생명선, 요게 단기적 생명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두 개가 이탈되는 타이밍에는 정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생각을 하시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67,000 인근, 그리고 중기적으로 7만까지는 바라보는 목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살 거야? 타점이 안 맞죠? 갈 거다 이게 아니고 타점이 안 맞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타점이 요때였다고. 뭐 타점이 안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이 이 정도는 뭐 그냥 손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정도 흐름을 손절로 잡고 진입을 하셔도 괜찮다. 근데 여기서 깨지는 거는 또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또 빠져가 뭐 이런 식으로 의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패턴이 되게, 조정판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사실 좀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다가 조정파고 매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7만불 근처까지는 또 한턴 줄 수 있지 않을까, 요걸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 속에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타점 자체 여기 잡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야 잡았다가 늘렸다가 잡았다가 늘렸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 잡아버리면 손절, 다시 가는 다시 하고 손절 이렇게 된단 말이야. 바짝 타버린다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들면은 송관 말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2년 안에 2025년이 끝나기 전에, 2년이죠. 제가 단톡방 비밀을 바꿨죠. 말로 드릴 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꿀 겁니다. 저희 단톡방 링크 있고요. 이 단톡방의 링크는 2025-4000입니다. 4만을 적고 싶었는데 4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25년에 4만 달러를 볼 거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존버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저희 이번에 거의 다 맞았죠. 여기서 옛날 비트 5만, BIT 5만이 여기서 배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5만 달러 넘고 나서는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2023, 1010. 2023년 10월을 보자. 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남았는 흐름이 이거거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지. 하지만 어쨌든 이걸 지금 이걸 먹으려고 지금 달려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쌤이 뭐 맨날 시장을 바꾼다는데 저 표는 거의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저는 큰 거, 짜잘한 게 정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큰 거잖아. 그러면 큰 걸 봤을 때 얘가 더 크잖아요. 조명이 요거 상승보다.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입장에서, 단기적인 입장에서 58,000불대를 한번 체크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이게 크게 요 자리가 크게 달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뭐 줬다가 뭐 굴렁굴렁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5,000불 치고 이렇게 빠졌을 때, 또는 뭐 좀 정벌 치고 이렇게 하다가 뭐 빠졌다고 쳤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이 정도까지는 예상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요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조심하고 있는 게 요거고, 이해되죠? 요 봉우리를 이제 만들어 갈 텐데 이렇게 만들어 줬다가 한번 빠지든지 뭐 다시 대가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노릴 거란 말이야 나중에.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이 표를 크게 바꾸지 않아요. 크게 바꾸지 않는단 말이야. 5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제가 하다가 여기서 좀 넘어가고 뭐 단타 정리하고 다시 이제 고점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잡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나오니까 이거 크잖아요. 어떤 비트코인, 어떤 코인들은 30% 빠지고 어떤 건 밥도 막 나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벌어서 못 버는 게 아니라 깨먹어서 못 버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깨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시나리오를 좀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뭐 그래서 이번 주는 그래도 좀 먹을 만한 놀이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호지는 많이 올랐네요. 그죠? 리스크도 많이 올라버렸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단타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또 타점 잘 잡으면 또 5에서 10% 정도, 뭐 몇십 프로, 막 높게는 10% 정도까지 먹을 만한 종목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뭐,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다 조정 시작이었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조정기에 가까웠다면, 이번 주는 그래도 반등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갖고 있는 뷰는 4월, 하여튼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버티는 그림이 나올 거고, 넘어가면 한번 좀 출렁이는 그림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추격보다는 이제 눌림목 매수를 좀 노리시면서 계속 몰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또 PT가 아니지? 네. 뉴스를 한번 보고 싶은데 치호님 카페 뉴스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제 올라왔네요. 그죠? 봅시다. 자, 뉴욕 증시 2월 FPC 발표, 패드 통합 정책 방향 가늠자가 등장했다고 하죠. 이거 중요한 거니까 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비둘기파적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다. 1, 2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1시장의 현장일 뿐이라고 하고 인플레이션 조정 흐름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쪽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기사하기도 했다. 이거 양쪽 긴축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조금 이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긴축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던 정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부분이겠죠. 네. 최상목 사용후 배터리 지원 법안 안내 마련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과 하나를 가격에서 2,400원 내리긴 내렸는데 소매만 내려. 그래요. 저는 사과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쪼개 직구 때 너무 비싸. 진짜 과일이 정말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좀 이렇게 쓸데없는 건 잘 안 쓰거든요. 먹는 걸 많이 쓰고,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먹는 건 제가 먹는 거 워낙 좋아해서. 취미가 뭐냐고 하면 이제는 먹는 거 자는 건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네. 짐승인 것 같은데.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담배도 끊었고, 술도 끊었는데,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도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동네 맛집들 돌아다니면서 저렴하고 가끔씩 사진 올려드리잖아요. 가성비 맛집들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거기 취미이자 뭐 그런 게 되는 특기이기도 해요. 여기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메뉴 말씀하시면 맛집도 쫙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일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옷을 이렇게 샀는데 옷을 뭐 셔츠 한 벌에 10,000원짜리 2장 행사하더라고요. 세일 행사. 그런 거 주워 오고
알리에서 또 티셔츠랑 뭐 양말 뭐 이런 것들 해서 13,000원에 5개 주고 기타 쇼핑을 많이 하는데 과일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얘기하다 좀 샜네요. 네. 좀 되게 좀 셌으면 좋겠는데. 그죠. 쪼개기 직구 땐 연 2억 구매도 세금이 0이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직구를 하면서 사실 뭐라고 할까 그 좀 매료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몰라 그렇다고 하네요. 그죠. KB 국민인 홍콩 1에서 배상 일정 충당금 쌓을 텐데 뭐 배상을 좀 해주나 봐요. 손해배상. 그래서 은행주들이 조금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고 부동산 금융 리스크 잡자 신한계열사 통합 대응 이제 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3천 간다 주가 속속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테슬라 미국 코인스 남는 서학개미 테슬라 금 요즘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 테슬라 좀 볼까요? 테슬라는 전 장투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 오히려 테슬라 쪽에 저는 장투로 매력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보이네. 넘어가겠습니다. 못 찾겠다. 이건가 여기 있네. 테슬라가 힘을 못 내고 있죠 요즘. 그죠? 사실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치? 올랐다 빠지자. 테슬라는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를 조금 맥으로 잡으시면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미국 주식을 사고 싶다 하시면 그나마 테슬라가 좀 저는 장기로는 매력적이다. 150달러 아래에서 모아가시면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자동차보다 뉴럴링크 쪽이 좀 매력이 있거든요. 자, 뭐 그럼 넘어가고 금 ETF 이건 뭐 넘어갈게요. 뭐 이제 와서 금 좋다고 한 지가 언젠데 그래. 맨날 뒷북이죠 뉴스 보면 그죠. 대기 억대 영봉 시대 100대 기업이 절반 평균 1억이 넘는다. 이젠 1억이 고수익자가 아니게 됐어요. 분부격차가 좀 극심해지고 있네요. 길이 있는 거 어디도 많죠. 불붙은 전기차 충전. 화웨이는 중국에 10만 대 설치, 빈패스는 그쪽고 저쪽고 그쵸? 그쵸. 이제 이게 맞아.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인프라, 편의성이 이제 생길 겁니다. 전기차는 이제 올해나 내년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가성비 전기차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 좀 구매해 보시는 것도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가게 되면 전기차 충전이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주차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차 공간 걱정을 한 적이 없었거든, 한 번도. 그런데 요즘 주차가 좀 빡세. 근데 전기차는 쭉 따라가는데 텅텅 비어 있는데 제 생각에 너무 많은 칸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편의성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동네에 마실 나갈 때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좋은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압박에 통신사 번호이동 보조금 인상 짧은 동영상 대대 쇼폼 신사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모셔라 팝폰 팍박스리 게임사들 돌변할까라 게임사 그래요. 네. 공사비 급등 지방에 더 타격 포항 전주 분양가 5억이나 전멸차 그죠? 그러니까 공사비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떨어지는 거예요. 공사비 때문에 집값이. 그래서 이제 오히려 구축 같은 경우들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리는 분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은 뭐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짓는 사람 입장에 되어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이제는
크게 이 정도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뭐야?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시장은 N저를 베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저쪽 소중한 전기 비트코인 대신 옥수수에 식품 원재 상승. 아이고 죽겠다. 먹는 게 음식날 일어나고 있네 그제.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회복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들 중에서 여러분들 좀 대응해야 될 포인트들은 잘 대응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 주도 좀 달달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